세야! 안녕하세요. 삼성학원 유튜브 채널 새별 이야기에서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장창호 선생님, 온화함과 꼼꼼함을 담당하고 있는 기현서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에게 5월은 월초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쏟아지는 과목별 수행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은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6월 모평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달이죠. 하지만 5월은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혹과 즐거움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상 굉장히 바쁘고 챙길 것이 많은 한 달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삼성학원도 굉장히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고1 학생들이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모평이 첫 번째로 치르게 되는 전국 모의고사였고, 고2 학생들은 3월 모평이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6월 모평을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했으며, 고3 학생들에게는 재수생이 포함되고 EBS 연계 문제가 사라지고 간접 연계 문제로만 치러지는 첫 번째 모의고사였으며, 9월 초 수시 원서 접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고등부는 정말 실전 테스트, 오답풀이, 실전 테스트, 이것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6월 모평이 6월 2일 고등학교 2학년, 6월 3일 고등학교 113학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평은 다소 평이했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모평이 난이도가 상당했죠. 특히 고3 6평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고 전해드릴 정보도 많은데 오늘 주제는 아니기에 일단 아쉽지만 6월 모평 관련 이야기와 영상은 1-2차 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9월 모평 준비가 시작되는 7월 초 중순쯤 대입, 수시 준비와 연결시켜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은 전북 혁신도시 이응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수학 시험지를 분석해보고 기말고사 준비가 시작된 지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지에 대한 간략 분석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시험을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어휘 문제 7문제, 독해 문제 12문제, 독해 대화문 문제 5문제, 어법 문제 5문제로 객관식 22문항, 서답형 7문항, 그래서 총 29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각 문항별 배점별로 살펴보자면 2점 문항 2문제, 2.5점 문항 4문제, 3점 문항 6문제, 3.5점 문항 12문제, 5점 문항 4문제, 6점 문항 1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난이도별로 살펴보자면 쉬운 문제, 하난도 6문제, 좀 어려운 문제, 중난도 18문제, 어려운 문제, 상난도 5문제로 단원별 본문 암기와 본문의 주요 문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충실하게 된 친구들은 최소 74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다소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난도 문제 5문제 중 4문항은 1차적으로 지문 내용 및 보기 그림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2차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물론 어법 변형이죠,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로 한 문제로 독해력, 판단력, 어법 능력, 영작 능력 등 여러 가지 영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수업 내용을 벗어난 교과서 외부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모든 문제가 교과서 학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문제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출제한 출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시고 많이 신경 쓰셔서 만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3학년 시험지를 살펴보고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어법 문제 10문제, 독해 문제 14문제,
어법 문제 7문제로 객관식 23문항, 서답형 8문항, 그래서 총 31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문항별 배점별로 살펴보자면 1.5점 문항 5문제, 2점 문항 4문제, 2.5점 문항 1문제, 3점 문항 4문제, 3.5점 문항 7문제, 4점 문항 6문제, 4.5점 문항 1문제, 5점 문항 1문제, 6점 문항 2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난이도별로 살펴보자면 쉬운 문제 하난도 10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중난도 11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상난도 7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최상난도 3문제로 단원별 본문 암기와 본문 내 주요 문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충실하게 된 친구들은 최소 78.5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나 어려운 문제, 상난도, 즉 배점 4점에서 4.5점짜리 문제들이 단순 암기 문제 및 기본 문제 풀이만 해본 친구들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학교 3학년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의 위트와 센스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 무슨 특별한 뭔가가 숨겨져 있나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에서나 볼 수 있는 빈칸 넣기 문제, 밑줄 의미 찾기 문제, 글의 심경 변화 문제 등의 그런 수능 문제 유형을 난이도를 확 낮춰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미리 고등학교 문제 유형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출제하셨다는 점을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답형 1번 문제인데 문장별 적절한 어휘 넣기 문제인데요. 각 어휘에 첫 글자로 답지를 구성하셨는데 그 답안이 요즘 우리 내에 답답한 사회 상황을 반영한 코비드였습니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해야죠. 출제하신 선생님 멋지십니다. 센스 짱!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과 교과서를 100% 이용한 고난도 응용 문제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문제들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판단하고 지문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해석한 뒤에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영작해내야 하는데 영작 시 교과서 단원별 주요 문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본문을 달달 외우는 학생이나 문법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힘든 문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출제자 선생님들의 이런 센스와 열정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차례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선생님 차례인가요? 네,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수업 끝나시고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훌륭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복사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뿌리면 우리하고 대박 날 텐데요. 네. 그니까요. 네.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자리라 모두 공개하지 못함을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자료와 설명은 네이버 카페 전주 삼성입시학원에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네이버 카페는 카페 관리자 승인 후의 등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각 학교별 교과서 동영상, EBS 교재, 또 모의고사 풀이 동영상 등 학원 자체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안과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가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드리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도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땀이 어린 생산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보고 받아야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학습 자료 업로드를 위해서 삼성학원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다 함께 파이팅! 네. 아무튼 너무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빠졌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쌤 이번에 혁신내에 우리 맡은 중학교들 수학시험은 좀 어땠나요? 네, 이번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모두 선택형 16문항, 서술형 5문항으로 총 2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중학교 3학년은 4개의 소단원, 중학교 2학년은 2개의 소단원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 난이도는 좀 어땠어요? 먼저 그 중학교 3학년을 보면 하가 4문항, 중이 13문항, 상 4문항으로 출제되었는데요. 그 전 시험들에 비해서 쉬운 문제의 비중을 줄이고 중난이도의 문제 비율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감하기엔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마 기본적인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실망스러운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말고사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흥중학교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기말고사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고사에서 실망한 친구들은 공식 암기나 쉬운 문제만 풀어볼 게 아니라 시험 준비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같은 단원들이죠. 내년을 위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참고 이겨내서 기말고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문제를 암기하기보다는 좀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시험은 좀 어땠어요? 네, 중학교 2학년 시험은 하 3문항, 중 12문항, 상 5문항이 출제됐고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좀 짧아서 어려운 경향이 있었어요. 또 2학년도 3학년과 마찬가지로 시험 난이도를 점점 올리고 있어서 어려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짧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준비를 했을 텐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았을 거고 아마 중위권 학생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짧아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시험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부등식, 방정식, 함수 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이고 또 각 단원마다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활용 단원이 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연산과 유형별로 나눠서 공부한 후에 활용 단원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활용 단원은 문제를 이해하고 혹은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문제를 재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군요. 네. 2학년은 이번에 시험 범위도 넓어지고 어려운 활용 단원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겠네요. 하지만 착실하게 우리 기현서 선생님과 하나씩 준비하시면 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학기 1차 고사 시험지를 분석해보니 어떻게 이번에 2차 고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저희 삼성입시학원은 앞으로도 탄탄하게 기본 학습을 시키고 철저하게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수준별 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또 새로운 문제의 유형을 열심히 분석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라는 터널을 건너며 힘들고 지쳐 계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 보시면서 잠시 웃고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로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삼성입시학원 유튜브 채널 새별이야기, 지금까지 온화함과 꼼꼼함을 담당하고 있는 저 기현서 선생님과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짱쌤이었습니다. 세야!